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2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1,11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9일 만에 30명대로 다시 늘었는데요. 지역 발생은 24건입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나흘 연속 이제 10명대였었는데 오늘 9일 만에 30명대로 다시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이니까 어저께 신규 네. 확진자의 숫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신규 확진자 전체, 그러니까 국내 총 확진자의 숫자는 11,110명이 됐습니다. 네. 사망자는 어저께 다행스럽게도 전혀 없어서 지금 사망자는 263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는 78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가 해제된 분들, 완쾌된 분의 숫자는 10,000명이 넘어서요. 106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32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해외 유입 사례가 8명이고요. 그리고 네. 국내에서 발생한 사람의 숫자가 2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32명은 9일 만에 30명대로 다시 는 건데요. 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명, 그리고 경기가 10명, 그리고 인천이 8명, 그리고 대구, 전북이 각각 1명, 그리고 검역에서 2명이 발견됐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 현황들 조금 더 살펴보면 물론 어제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187명입니다. 아마 잠시 후 브리핑에서 더 네.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과거에 5,200명까지 발생한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많았던 게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한 196명 정도가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았던 게 이제 서울 구로 콜센터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166명이 확진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태원 클럽발 감염도 이제 187명이었으니까 오늘 더 숫자가 더 늘어날 네, 것으로 그렇겠네요. 보여서 네. 아마 이제 대구 미주병원을 갖다가 조만간 넘어서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로는 두 번째로 많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가 또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가 이제 또 나타나고 있죠. 네. 병원발 이제 집단 감염 삼성 사례인데요. 서울병원이죠. 이제 국내 이 대형 병원, 큰 네. 병원 5개 중에 한 군데에서 처음 이제 환자가 나온 의료진 중에 감염이 나온 건데요.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밤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추가 네.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간호사 4명이 확진된 상태 어저께 상황 그대로고요. 근데 다만 이 간호사가 접촉한 사람 중에서 이 다른 지역, 이 서산에서 확진된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어서 이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클럽발하고 또 병원발 지속 감염에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좀 재확산되는 것 그렇군요.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있고 더구나 오늘 고3 등교 수업 이제 첫날이어서 네. 이 부분도 좀 맞물려 가지고 좀 걱정이 지켜봐야 되는 되겠네요. 부분들입니다.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서울병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강남구청에서 네. 방금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이 확진 판정 관련해 가지고 오전 10시 기준으로요. 네. 현재까지 총 1,174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네. 아직까지 추가 확진된 사람은 암상으로 나오지 나왔군요.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까지 자가격리자는 환자 25명, 네. 그리고 의료진 99명, 네. 고합 모두 이제 129명입니다. 검체 검사자 1,174명 중 62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네. 현재 549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반은요, 이 19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 중에요. 한 명이 그러니까 지난 9일 오후 8시부터 10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네. 지인 등 남녀 5명과 이 강남역 부근 이 주점에서 식사와 음료를 마신 뒤에 또 근처의 또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렸다라고 이제 사실을 알아냈고요. 이 중 충남 서산에 사는 여성이 20일 이제 오전 6시 서산 의료원에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이제 밝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 감염 연관성에 대해서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확진자 중에서 누가 최초의 감염원인지는 아직 추가로 환자인지. 밝혀지지 않아서요. 이날 모임에서 참석했던 남녀 6사람 네. 동선 등에 대해서 지금 역학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이유는 결국은 여기가 네. 이제 대형 병원이고 많은 환자분들 또 수술 받은 그렇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병원 공백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우려가 크고 그 네. 수술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네. 어떻게 격리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데요. 네.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이 근무하는 이 본관 3층 수술장 이 C구역의 간호사 33명을 포함해서 의료진 자가격리자 99명 일단 검사를 했는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네. 수술 환자 역시 25명 중 17명이 전원 음성이고 그리고 8명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이 밖에 또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8명 중 2명이 또 음성을 확인돼서 6명에 대해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오전 중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호트 격리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호트 이제 우리가 보통 동일 집단 격리라고 네. 얘기를 하죠. 보통 이 병원 같은 전체를 폐쇄하는 이제 거고. 전체를 네. 갖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격리를 시켜서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격리해서 이 방역을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제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추가 밤새 확진자가 없었고 그 병원에서 음성인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박원순 네. 서울시장이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병원 전체를 동일 집단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학조사를 네. 다 하고 지금 과도할 정도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심각하게는 보지 않는다. 이 병원에 한해서는요. 보지 알겠습니다.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이제 이에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한 것들은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네. 검체 검사를 선제적으로 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를 다 확인하겠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대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선제 검사 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요. 네. 오늘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 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 유흥업소와 외국 입국자 가운데서 선제 이 검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중대본 브리핑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중대본 브리핑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등교 전 고열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이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등교할 수 없는데요. 학교의 방역은 잘 되고 있는지 또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서울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민철 기자, 기대 반 우려 반이었을 것 같은데요. 고3 학생들의 등교 모습 어땠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고의 고3 학생 420여 명은 오늘 첫 등교를 마쳤습니다. 학교 측은 등교 시간 동안 정문과 후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3교시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 45만 명에 달하는 고3 학생들이 등교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까지와의 학교 생활과는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등교 전 고열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등교할 수 없는데요. 교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열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37.5도를 넘으면 별도 장소에 대기한 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서울교육청은 의심 증상자가 나오면 119 구급 차량을 이용해 즉시 선별진료소로 가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3은 오늘 등교를 했는데 다른 학년들은 언제부터 등교를 하고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네, 각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권고한 바로는요. 대체적으로 고3은 오늘부터 매일 등교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대입 진학과 취업 일정이 밀려 있어 바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년들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후 등교 일정은 다음 주 27일에 고2, 중3,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합니다. 다음 달 3일에는 고1과 중2, 초등 3, 4학년이 등교하고요. 마지막 6월 8일에는 중학교 1학년, 초등 5, 6학년이 학교에 갑니다. 또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 시간도 조정하고요. 한 반에 학생 수가 많으면 반반 나눠서 일부는 모니터를 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이 이런 권고를 내놨지만 실제 수업 방식은 각 학교가 각 상황에 맞춰 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학교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의 학원 강사발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학원 강사의 수강생이 다녀온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또 학원 강사가 탔던 택시의 다른 승객들까지 감염됐습니다. 이 여파로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은 귀가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효인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동전 노래방. 지난 6일 이 노래방을 다녀간 고등학생 2명이 또다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방은 이태원을 다녀온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학원생이 찾았던 곳으로 이 노래방과 관련해 감염된 확진자는 일가족을 포함해 7명에 이릅니다.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을 다녀간 고등학생도 어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6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이용하신 분은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시고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노래방 방문자 가운데는 택시기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4일 학원 강사가 이용했던 택시의 기사에 이어 지난 16일 같은 택시를 탄 중국 국적의 60대 부부가 감염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두 택시의 차종과 차량 번호, 동선까지 공개하고 이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에게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전 노래방 이용자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잇따라 확인되자 인천시 교육청은 인항고와 정석항공고, 인하사대부고의 원격 수업을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또 이 노래방과 PC방을 방문한 고3 학생들의 등교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지역 고등학교들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등교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안성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동선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아 안성 지역 9개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를 오늘 하루만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다시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천의 학원 강사반 이제 감염자가 특히 노래방에서 또 추가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서 인천 고등학교도 영향을 받게 됐는데 오늘 오전에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언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고3 학생 등교가 시작된 시점에서 인천의 한 코인 노래방을 중심으로 이 고3 학생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인천교육청에서는 5개구 이 고3 학생 전원 기가 조치를 또 내리고 있고 예. 경기도도 안성에서죠. 네. 등교 조치를 갖다가 이제 기과 조치로 이제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지역 감염의 매개체가 된 이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방역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또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끝나지 않았고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병원 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 요인은 여전히 알겠습니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대본의 브리핑이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2명으로 이태원 클럽 등 지역사회의 감염이 24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8명입니다. 5월 20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110명이며 1,066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781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등 지역사회 환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 온라인 계약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오늘 시작되는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새로운 일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등교 수업이 시작된 만큼 학교와 감염 위험 요인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며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에 학원이나 노래방 등 학생들의 출입 장소가 포함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20일 0시 기준으로 총 193명입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원,
노래 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4명의 간호사가 확진된 사례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 환자들의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하고 있으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아울러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확인과 접촉자 추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전파 양상을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역학조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겠으나 현재까지 검사 실적 등을 볼 때 걱정했던 병원 등에서는 대규모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감염 발생 사례에서는 교회나 병원과 같이 코로나 초기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었던 대표적인 위험시설들에서 코로나 전파가 최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도가 간과되었던 클럽, 노래 연습장 등에서는 감염이 연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성을 공유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였던 시설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방심하고 준비가 미흡했던 곳에서는 감염이 확산된다는 점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조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곳에서는 신속하게 추가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가 늦어지거나 어려웠던 경우에는 전파를 차단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가 삶의 공간에서 최전선의 방역 주체라는 점을 기억하고 스스로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역 당국의 조치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순간의 거짓이나 정보의 지연은 방역적인 속도전을 방해하여 큰 확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하여 신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시설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시설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방역 수칙 준수 노력을 당부드리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더 한층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논의했던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는 국가에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귀국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럽, 미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출입국 제한 등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서 재외 국민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월 31일 중국 우한 재외국민 귀국을 시작으로 5월 20일 현재까지 총 99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3만여 명의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중국 우한, 이란, 이탈리아 등 5개국에 거주하는 1,600여 명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임차한 바 있고 재외국민들이 안전하게 입국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입국 이후에도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하는 등 철저한 예방적 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정부와 민간 항공 증편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거나 항공권 확보를 지원하여 국내 입국을 원하는 재외 국민들의 신속한 귀국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 관계부처 간의 협업 등을 통하여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성실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 현황과 안심밴드 수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18시 기준으로 2,500여 명이 신규 자가격리자로 등록되고 2,800여 명이 해제되어 현재 자가격리자는 총 3만 5천 명 수준입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자가격리자의 건강을 점검하고 이탈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밴드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본은 KT와 함께 안심밴드를 개발하여 4월 27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안심밴드의 훼손, 절단이 감지되면 이를 전담 관리자가 바로 인지하게 되는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방역 관리 기기입니다. 5월 19일 18시 기준으로 그간 48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였으며 29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9명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안심밴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기기 10만 개 구매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출 규모는 총 9억 8천만 원으로 현재까지 5만 개가 배송 완료되었고 나머지 5만 개도 추후 배송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트라 등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3 내지 5개국과의 수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창의적인 방역 제도로 평가받은 생활치료센터나 드라이브 스루 등 다양한 선별진료소 모형 이외에 안심밴드, 자가격리 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관련 기기를 통해 대한민국 방역 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심밴드 수출을 통해 국내 방역 성공의 경험이 다른 나라의 방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함과 외로움을 견디며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73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는 총 34개국으로 구성되며 3년의 임기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가입 이후 7번째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과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 참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예산 결산, 주요 사업 전략, 운영 방안 등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세계보건기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과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이 반영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것이며 집행이사국으로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방역, 보건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혈액 수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혈액 보유량이 3인분 미만으로 급감하여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봉착했었습니다. 이는 등교 연기로 전체 헌혈의 30%를 차지하는 학생 헌혈이 부진하고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개인 헌혈도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대본에서는
혈액 부족으로 급박한 수술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5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이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에는 개인 헌혈자 수가 그전 주말에 비해 두세 배 증가하였고 여기에 힘입어 5월 16일부터는 혈액량이 4일분 이상 확보되고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해 주신 단체들과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술과 처치에 필요한 적정량의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일분 이상의 혈액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정 수준의 혈액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보다 안전한 체열 환경의 조성과 혈액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적인 학교 방역 조치 시행과 함께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학생 우선 검사, 119를 통한 긴급 이송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 강화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대입 준비로 인한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고3 학생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부담감만큼은 최소화시켜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방역 당국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함께 이행해 가면서 더욱 강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우리 사회 전체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조금 전 발표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누적 확진자 수 이제 11,110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변동이 없이 263명으로 집계됐고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2명 발생했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확진자가 계속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합쳐서 2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공항 검역을 포함해서 해외 유입은 8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이태원 클럽 관련 영향으로 지난주 20명대로 늘었다가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24명으로 늘었는데요. 여기에 붉은색의 해외 유입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8명이 더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모두 32명, 9일 만에 다시 30명대가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산세가 주춤하는 듯 했지만 추가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이제는 직접 클럽을 방문한 경우보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자의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여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네, 지난 2주간 확진자를 감염 경로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태원 클럽 관련 지역 집단 발생 그리고 해외 유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중으로
분류가 된 경우도 5.8%나 되는데 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 역시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증 환자가 많은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감염이 더 확산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앞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이나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만큼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